안녕하세요. 한백화물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영업용 넘버 관련돼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일단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작,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용달하고 개별을 뭐 한 달에 지금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소화를 하시는 우리 박은준 이사님이 우선 초보자님들이 시작할 때 영업용 넘버 알아둬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실 때 어떤 준비해서 어떻게 시작할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순서대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쉽고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가장 이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초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본인이 이제 화물 운송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봐 주세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일단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맨 처음에 가셔서 적성 검사를 보셔야 돼요. 적성 검사를 받으시고 적성 검사를 통과하시고 나서 시험을 4과목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4과목을 통과하시고 8시간의 교육을 또 이수하시고 그러면 이제 종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넘버 다시고 차 사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걸 따신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신차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중고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신차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신차를 신청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신차가 나오는 시점에서 넘버를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중고를 사시게 되면 이제 중고 사시는 거와 함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최소 이제 11일 정도가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버가. 그리고 이제 넘버가 다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료카드 신청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쵸.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영업용 넘버 가격이다 시세다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뻔합니다. 어차피 가격 지금 뻔하게 거래되고 있고 그 가격에서 그때 이제 직거래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저희가 30만 원 더 드릴 수도 있고 50만 원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한 그 궁금증이라든지 확인은 정말 간단해요. 그런 것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그 얼마에 오늘 기준으로 얼마에 거래되는지 이런 거는 남겨드릴 테니까 매입되는 금액, 판매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남겨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받다 보면 넘버를 먼저 사야 되는지 차를 먼저 사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넘버를 사놓고 여유가 되면 차를 사고, 차를 사놓고 넘버를 할부로 사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제가 이제 어차피 시작하고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넘버를 사놓고 차를 구입해도 되나요? 아,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넘버라는 거는 차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차를 먼저 구입을 하셔야지 넘버를 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전에 달려있던 넘버에서 이게 손님의 차로 갖다가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를 먼저 구입하시고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면 또 질문 받는 게 실제로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금이 솔직히 좀 부족해서 이제 넘버가 가격이 싼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차고 이렇게 사기가 실제로 웬만한 지방의 집값이에요. 솔직히 웬만한
근데 어쨌든 그 차량을 살 때는 뭐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할부라든지 이런 어떤 금융적 이용을 해서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넘버도 사실 할부가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제가. 넘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도 할부를 해드리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현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선 그러면 그 차량이랑 넘버를 구입하실 때 뭐 많이들 또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초기 자금이 좀 부담될 때는 어쨌든 그 차량은 그 캐피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넘버는 불가하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임대 넘버 가지고 이제 초기 자금이 다소 좀 낮게 들어가는 임대 넘버 관련돼서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또 질문을 받아요. 이제 임대 넘버의 조건은 뭐냐, 어떠냐,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임대 넘버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기 자금이 이렇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돼서 부담이 돼서 임대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쵸. 그러면 그 임대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나 그 조건들 보편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증금 형식으로 한 네. 500에서 700 정도. 보증금요? 예, 근데 네. 이게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라 네. 예, 그냥 사라지는 금액이에요. 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월 뭐 20에서 25만 원 정도의 그다음에 월 이용료가 나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료는 이제 그 각 회사마다 이제 그 다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셔야 보험료율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긴. 근데 그렇게 이제 시대가 지금 집 넘버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공짜로도 많이 달아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서 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 넘버를 달 수 있는 조건, 요건. 요거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제 그 회사마다 지입 회사마다 이제 예, 그 서류나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개인 그 영업용 넘버, 개인 용달이나 개별 넘버를 매입을 해서 사서 이제 이렇게 사업자를 내서 자기 걸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초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초기 비용의 그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임대 넘버도 많이 문의를 주세요. 실제로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보증금 관련돼서 보증금이 얼마에서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박 이사님이 500에서 700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400에서 600이었어요. 근데 이 보증금은 저희도 표현은 보증금이라고 하지만 이 보증금이라는 거는 그냥 약속된 그 이행하는 그냥 킵에 놓는 사라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금이라고 해서 전세 만기되면 준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킵에 놨는데 이거는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데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임대남발을 달았을 때 그 보편적으로 회사마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기간 갱신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로 보통 이제 위스탁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그건 보통 1년에서 2년 일단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작성하시는 회사마다 계약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보시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뭔가 한번 계약을 하신 다음에 이제 크게 다시 재계약 같은 걸 안 하면은 계속 쭉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 부분도 시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 확인을 하고 하셔야 돼요. 보증금을 걸었다가 쭉 그냥 보증금 한번 내고 그냥 뭐 쭉 가는 줄 알았는데 뭐 1년 있다가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 2년 있다 갱신을 해야 된다? 이러면 보증금 2번, 3번만 내면 금액이 뭐 1000만 원 단위, 1500 단위가 내고 중간에 그 월 이용료라든지 사용료 계산해 보면 차라리 사는 게 훨씬 싼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 넘버를 현장에서 많이들 원하시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안내를 안 드리는 이유가 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필드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수입을 가지고 가는데 내 고정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다. 고정비가 200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임대 남발을
달았을 때 나가는 이 고정비가 정말 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대 넘버 관련돼서는 보증금으로 보통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500에서 700의 어떤 보증금이 있고요. 그리고 월 이용료가 20에서 25인데 중요한 거는 회사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선택을 하실 때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가 보험료율이라고 하네요. 보험료율도 잘 확인하셔서 최고 좋은 조건에서 임대넘버를 달아서 현장에서 운행하실 때 다소 덜 부담스럽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짧은 영상인데 궁금하거나 이런 거를 막 전화로 저희가 현장에서 막 설명을 다 드리다 보면 정말로 통화 대기도 많고 막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글을 꼭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안내는 남겨드릴게요. 그럼 오늘 박원준 이사님 감사하고요. 저한테 문의 많이 주시면 요즘 여기 박원준 이사님하고 우리 한프로님 두 분이서 많이 이렇게 필드에서 움직여 주시는데 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도 현장 상황 모르는 거 아니니까요. 가서 좋은 조건에 일을 진행하고 좀 깔끔하고 정확한 어떤 일 진행을 약속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끝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